책 읽어주는 여자 다닥유연입니다. 이제부터는 책 읽어주는 여자 다닥유연이 아니라 다닥유연의 책 추천, 다닥유연의 책 추천으로 코너를 바꾸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팟캐스트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로 진행을 했고, 사실 그 훨씬 이전에 네이버에서 그냥 아이폰으로 찍어서 올릴 때도 이제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그 코너 타이틀이 마음에 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유튜브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닥이연의 책 추천으로 하려고요. 아우, 발음이 어렵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읽는 것보다 혼자 말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저랑 조금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제목이 평범함의 힘입니다. 개성을 부정하는 책은 아닌데요. 개성보다 중요한 것이 틀을 따르는 거다. 전체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그 2016년도에 처음 읽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마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마이 퍼스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이전에 추천했던 나미야 자파종의 기적도 그렇고 이 대출 카드를 만들어 놓는데요. 가장 처음에 읽었던 것이 2016년도 3월이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 4월쯤에 이제 리뷰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읽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평범하다는 이야기보다는 특이하다, 이상하다, 뭐 좋게 얘기하자면 특별하다, 인상적이다, 유니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면서 살았던 와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밀어내는 책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더 이상하다라고 남들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저를 몰아세우는 글처럼 느껴졌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글이 아니었구나 깨달았고, 그리고 제 안에서도 약간 남들과 다르려고 해서 일부러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한 선택들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차피 비슷해지지 못할 거면 막 나가자 이런 방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평범함의 힘, 모두가 따르는 틀에는 답이 있다. 미타 노리후사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요 띠지에도 나와 있지만 꼴찌 동경대에 가다라는 책의 저자고, 이거는 KBS에서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성공법으로 슈퍼 노멀의 성공법 이렇게 타이틀이 그 부제들이 붙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잖아요. 저도 딱히 잘난 건 없습니다. 제 안에 그 저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안에 대단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뭐 진짜로 뭐 연예인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인슈타인급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사람이라고 느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책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특히 이 책을 조금 날이 갈수록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책이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읽어드릴 거라 그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성보다는 틀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너무 삭막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나는 본래 세상 사람들이 신봉하는 개성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개성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생각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개성은 있다.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셀 수 없을 만큼의 습관이 있고 그 사람만이 걸어온 인생이라는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개성이다. 하지만 장점이건 단점이건 어디까지나 제3자가 객관적인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는 볼 수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 혹은 자신만의 개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주위에 강요하는 것은 민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부러 개성적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 굳이 다른 사람보다 튀는 행동을 하지도 말며 어중간하게 폼을 잡지도 말자.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진정한 개성이란 타인과 같은 것을 해나가는 속에서 명확해지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같은 것을 해나가는 가운데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개성이다. 난 개성적이야를 어필하는 무리들이야말로 뭘 개성적이다. 예를 들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다며 인도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인도에 가면 뭔가가 있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인도에 다녀온 것으로 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 나는 개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착각이다. 언젠가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어느 학생이 자랑스럽게 저는 대학생 때 호놀룰루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에게는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면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같이 면접을 봤던 다른 학생들 2명도 호놀룰루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즉 모두 호놀룰루 마라톤을 소재로 개성적인 나를 어필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찮은 개성에 대한 환상은 이제 버리자. 개성을 고집하느라 애써 먼 길 돌아가지 말고 재빨리 틀을 찾아서 익히도록 하자. 그러면 최단 거리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개성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나중에 성공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틀을 가진 다음에 파격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좀처럼 틀을 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필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만 틀을 원하는 거 아니야? 공공연하게 틀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드러내고 있는 거야.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모두 파격적이야. 작은 틀에 갇혀 있어서는 작은 성공밖에 이루지 못해.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어느 것도 맞는 것이 없다. 우선 재능이 없는 사람만이 틀을 원한다는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틀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믿고 있다. 그래서 틀을 따르는 것, 예를 들어 취직하는 것 등을 극도로 싫어하여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면서 자신의 재능이 꽃필 날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하게 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분수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있지도 않은 숨겨진 재능에 기댈 것이 아니라 결과가 확실한 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커다란 성공을 한 사람들은 모두 파격적이야. 작은 틀에 갇혀 있어서는 작은 성공밖에 이루지 못해라는 의견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스포츠 세계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독특한 토네이도 투구폼으로 일본과 미국을 석권한 노모 히데오 선수, 진자 타법으로 유명한 이치로 선수, 그리고 외다리 타법으로 유명한 왕정치 선수. 그들의 폼은 대단히 파격적이어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다른 프로야구 선수가 흉내를 내려고 해도 좀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그런 폼으로 강속구를 던질 수 있으며 히트나 홈런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초인류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기초가 잡혀있기 때문이다. 기초가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응용도 가능하다. 기초가 없는 응용이란 있을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기본이 되는 틀을 익혀야 그 후에 그것을 발전시켜 파격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틀을 습득하는 첫 걸음을 무시하고 파격을 시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은 유일한 나가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only one이다.
누구나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므로 좀 더 자신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단어에 약한 것 같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며 그만큼의 힘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젊을 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최근 교육 현장에서 팝송까지 사회 전체가 유일한 존재인 나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런 달콤한 환상을 주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당신은 유일한 나, only one이 아니다. 아니 적어도 사회에서는 당신이 유일한 나이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원하는 것은 누군가, someone일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유일한 존재인 사원만을 원한다면 그 회사에는 사원의 수만큼 많은 지위와 직책이 필요할 것이다. 누군가가 감기라도 걸려서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가 없으므로 일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유일한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퇴사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존재, only one이 아니라 평범한 누군가, someone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도 있는 평범한 누군가야말로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 이것은 회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이들 누군가를 한 방향으로 취합, 정리하는 것이 이 책에서 반복 설명하고 있는 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직업적인 자격도 하나의 틀이다. 기업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안심하고 채용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퇴직을 한다면 같은 틀을 가진 누군가를 채용하면 되므로 업무는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다. 즉 유일한 나만의 개성을 고집하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채택되지 못한 채 일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괴짜보다 평범한 사람이 낫다. 당신의 눈앞에 평범한 사람과 괴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은가? 자신의 회사나 자신의 부서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쪽이 적임자일 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괴짜라는 건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재밌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 옆에 있으면 피곤한 존재로 여겨지기 쉽다. 게다가 자기 맘대로 일을 처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면 그만큼 골치 아픈 존재도 없을 것이다. 개성적인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지나쳐 괴짜가 되어버리면 그냥 귀찮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귀찮은 사람이 될 바에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 특히 조직 내에서라면 말할 것도 없다. 만화의 소재 필요해 기업의 채용 부문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 채용 담당자는 이력서에 공백이 있는 인물을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간 미국 배낭여행을 했다든가 유럽에서 어학원을 다녔다든가 혹은 인도를 여행했다든가 그런 공백 기간이 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그 응시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만의 실적이나 나만의 개성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해외여행이나 해외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개성보다는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일반 상식을 배워온 쪽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 해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기업은 인품이 좋고 최소한의 상식만 있다고 하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전공의를 할 생각이 특별히 없었어요. 전문의 과정에 대해서 욕심도 없었고 사실 이 책을 읽고서도 바로 그 결론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고 싶어진 일,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전문의 자격이 사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타이틀이란 건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고, 저 스스로를 굉장하게 대단하게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틀을 따라가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 책이 저에게 최소한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울림을 남기기 시작했던 게 그 틀을 벗어나서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쯤에 슬슬 조직, 틀, 수직 사회에서 느껴졌었던 그 단점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그리고 장점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니까 핸드폰 용량이 너무 쭉쭉 닳네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전공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크게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힘든 걸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 공부하는 거는 오히려 좋아하고, 수직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좋아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끌어주고 한다는 것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안 하고 있었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물론 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상대적으로 돈도 더 못 벌고 그러겠지만, 전문의 타이틀을 딸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좋은 경험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틀을 좀 따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개성을 버리기 위해서 틀을 따르기 시작한 게 아니라, 틀을 따르는 와중에 저만의 그런 그 다름, 저의 특성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조금 제 안에 있는 다름을 발견을 더 많이 한 것 같고, 제 안에서 어떤 부분이 또 먹힐까, 먹히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틀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책이 저의 지금 전공의 생활, 그리고 이제 곧은 아니지만 한 1년 뒤에 따게 될 전문의 자격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읽었습니다. 그래도 개성을 갖고 싶은 당신에게. 반복하여 말하지만 나는 개성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개성은 있고 우리 스태프 모두에게도 각각의 개성이 있고, 물론 당신에게도 개성이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일한 나 라든지 오리지널 같은 것을 동경하는 사람은 자신을 한 송이의 호접란처럼 생각한다. 호접란은 주위의 꽃들과는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다른 것을 위압하는 듯한 꽃으로 알려진 란의 한 종류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개성이며 스스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만 송이를 피우는 유채꽃밭의 한 송이에게도 개성은 있다. 같은 장소에서 피고 같은 색을 띠고 비슷한 크기로 멀리서 보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꽃이지만 거기에도 개성은 있다. 어떤 유채꽃이라도 그 꽃의 꿀을 모으는 벌이나 나비가 있으며 그들을 경유하여 꽃가루 바지를 하는 다른 꽃도 있다. 그리고 씨앗이 만들어지면 체중유의 원료로 인간들이 소중하게 여긴다. 즉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혹은 누군가가 원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별 의미 없이 유달리 눈에 띄거나 괴짜가 되는 것이 개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원하고 누군가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이며 또한 개성이 있다는 증거이다. 필시 당신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답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개성적이며 그 개성과 존재 가치는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개성이 아니고, 또 하나 이거는 그 영어 속담 수거인데요. 그 being unique doesn't mean that you are useful. 다르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해서, 유니크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그 유용하고 쓸모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 안에서 제가 사실 남들이랑 조금 다른 면들이 좀 있기는 해요. 좀 고집세고 오기가 심하고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고 관심 분야 굉장히 많고 관심 종자고 그런 분들은 있지만 남들과 굳이 다르려고 억지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덜어내게 해준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줬고 제가 조금 더 손쉬운 길을 굳이 이상한 길로 돌아갈 필요 없이, 물론 저는 돌아가는 길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재미 그 남들이 닦아놓은 길 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오히려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서 저를 더 많이 발견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책 개성을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는. 왜냐면 저는 아직 성공하려면 멀었으니까요. 성공하기 위한 원칙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놨지만 아직 성공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구절을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아무래도 실용서이기 때문에 저는 실용서를 읽으면서는 반드시 제가 뭐 행동의 변화를 가지거나 아니면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 하나씩은 꼭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실용서를 읽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행동을 변화를 하거나 하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그게 저는 실용서를 제가 읽는 목적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져온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러 개성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 굳이 다른 사람보다 튀는 행동을 하지도 말며 어중간하게 폼을 잡지도 말자.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진정한 개성이란 타인과 같은 것을 해나가는 속에서 명확해지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같은 것을 해나가는 가운데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개성이다. 하찮은 개성에 대한 환상은 이제 버리자. 개성을 고집하느라 애써 먼 길을 돌아가지 말고 재빨리 틀을 찾아서 익히도록 하자. 그러면 최단 거리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개성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나중에 성공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나중에 성공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대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하게 되면 저는 미리 세워둔 성공 원칙을 가지고 책을 다시 한번 낼 겁니다. 성공을 기원해 주시고요. 이 책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 정도 조직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서 오히려 많은 생각을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더 어렸을 때, 특히 조직에 막 치이고 있을 때 읽었다고 하면 꼰대스러운 책이라고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음식 맛도 좀 달라지듯이 생각도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추천합니다. 평범함의 힘, 모두가 따르는 틀에 답이 있다 였습니다. 이걸로 다닥유연의 책 추천. 발음 너무 어려워. 다닥유연의 책 추천. 다닥유연의 책 추천. 네, 다닥유연의 책 추천이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책 만나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